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싫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관계, 불편한데 웃어넘기는 관계.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목이 잠깐 마르고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표정을 한번 굳힙니다. 괜찮아. 그 말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한마디로 쉽게 못할까요? 한국 사회는 갈등을 드러내기보다 조화를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조직문화 연구에서도 한국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한 비율이 서구권보다 낮은 경향이 보고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부딪히는 사람보다 참는 사람을 더 성숙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감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애착 이론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40% 정도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불안 애착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보다 이 사람이 떠나진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미소를 선택합니다. 괜찮아.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줄입니다. 그 선택은 그 순간에는 맞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 뒤에 조용한 실망이 남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시도를 줄입니다. 연애나 부부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해봤자 똑같아. 또 싸우기 싫어. 그래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줄어든 게 아니라 표현이 줄어든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혼 건수는 약 9만에서 11만 건 수준입니다. 대략 10만 건 정도의 이혼 사유 1위는 오랫동안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상담 사례를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는 대부분 대화가 부족하거나 반복되는 갈등이 있거나 감정이 단절되는 경우로 구체화됩니다. 성격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시간이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숫자는 누군가의 침묵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 이혼율 1위라는 오명은 여기에서 비롯된 건지도 모릅니다. 사회학자 혹실드는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는 직장에서 쓰이던 개념이지만 관계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분위기를 맞추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세워집니다. 정서 어감 연구에서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사람이 스트레스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입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자. 하지만 그게 몇 년이 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전부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감정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싫으면 바로 말하라고.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 연구들도 표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 한마디를 안전하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한마디로 더 단단해지고 어떤 관계는 한마디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그 한마디를 망설일까요? 이미 알고 있어서겠죠. 그 말이 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한 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7년 차 부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폭력도 없고 외도도 없고 경제적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이해한 적도 없어요. 남편은 놀랍니다. 날 한 번도 큰 잘못한 적 없잖아. 그게 문제였습니다. 큰 잘못은 없었지만 작은 감정들은 계속 무시되었습니다. 서운함은 농담으로 넘어가고 피곤함은 예민함으로 취급되고 싫다는 말은 분위기 깨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감정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대화가 멈춰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조금 더 보면 이혼 사유 중 성격 차이는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대략 40% 전후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반복되는 소통 단절, 감정 표현 부족, 갈등, 회피 패턴. 즉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시간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부부 만족도와 정서적 표현 빈도가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을 더 자주 표현하는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표현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그 안전감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침묵을 선택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한 날 집에 돌아와서 괜히 휴대폰을 오래 봅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생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일이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몸은 압니다. 식욕이 줄고 잠이 조금 얕아지고 사소한 일에 더 날카로워집니다. 정서 어감 연구에서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사람이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게 저장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상대를 잃을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연애 중반에는 분위기 깨기 싫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안전한지의 문제입니다. 말해도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싫으면 말하라고.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 연구도 상담도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 말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한마디로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한마디로 금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마디를 끝까지 망설입니다. 그 말이 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조금씩 날아갑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글쎄요.